예, 저번 주까지는 이제 루트로커스 관련한 그런 거, 기본적으로 루트로커스 그리고 이제 그걸 제어 설계에 활용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이번 주부터는 좀 다른 방향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10장에 있는 것처럼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런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숙제를 내고 계시는데, 이번 숙제 있잖아요. 이번 숙제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숙제의 마지막 문제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어떤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피드백 루프 안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 게인하고 플랜트, 얘들 전체 이제 피드백 루프 안에 들어가 있는 게인. 그러니까 이제 조교가 설명을 해줬을 것 같은데, 루프 게인이라고 부르는 루프 게인이 크면 클수록 뭔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숙제에서 다들 그렇게 적어서 내셨던데,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강하고, 디스터번스에 대한 효과를 줄일 수가 있고, 루프 게인을 키우면 디스터번스에 대한 효과를 줄일 수가 있고, 또 플랜트 오차에 대한 효과도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걸 봤었습니다. 이 문제에서요. 여기서 보시면 플랜트는 자동차가 정해져 있고, KY는 그냥 피드백을 하냐 안 하냐 해서 0 아니면 1을 쓰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KE는 이제 전체 루프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개인 값이고, 그러니까 이 전체 루프 안에서 내가 손댈 수 있는 건 KE밖에 없는 거예요. 카는 정해져 있고, KY는 1 아니면 0이고, 그리고 이제 그 DC게인을 맞추기 위해서 KE와 KR을 잘 섞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KE가 커지면, 이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KE가 커지면, C번, D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비슷한 거를 이제 여기서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여기 이제, 제 아이패드를 학생 걸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가 들어오고, 입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가 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랜트가 있고, 이렇게 피드백이 딱 걸리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숙제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항상 일반적인 그런 예의가 되겠죠. 레퍼런스 명령을 추종하기, Y가 레퍼런스 명령 R을 추종하기 위한 이런 클로즈 룹의 그림인데, 여기에 우리가 분석할 때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을 놓지만, 실제로는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숙제에서 본 것처럼, 제어 입력, 플랜트 입력 직전에 어떤 내가 손댈 수 없는 어떤 디스터번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숙제 문제 같으면 이제 길이 평평할 때는 아무 디스터번스가 없다가, 이제 길이 기울어져 있고 이러면은 이제 뒤로 계속 당기는 뭐 그런 디스터번스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D는 뭐냐면 내가 디자인할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운용하던 이 제어 시스템 실제로 동작하는 동안에 들어오는, 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드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지나가다 누가 툭 쳤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내 시스템에서 모델하지 않았던 어떤 역학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거 말고 또 하나 이 시스템에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얘를 지우면 요 시그널이 뭐냐면, 센서가 Y를 계측해서
요만큼이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죠. 요만큼. D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내가 설계하는 부분은 요만큼이요. 그런데 그래서 이 Y를 이렇게 긁어오는 부분, 이게 뭐냐면 그 센서가 Y를 계측해서 내 컴퓨터로 이제 전달을 해줬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게 센서가 항상 정확한 값을 항상 정확한 값만 읽어주는 건 아니고, 보통은 여기에 어떤 노이즈가 이렇게 추가돼서 들어오게 되죠. 내 컴퓨터로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분홍색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어떻게 할까? 분홍색을 좀 더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노이즈가 끼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 여기까지가 내가 손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만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매점 어? 죄송합니다. 이게 제 아이패드가 바뀌어가지고 메인 계층 노이즈가 되고. 얘는 디스터번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층 노이즈는 뭐 센서 계측할 때 끼어 들어오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디스터번스는 내가 모델링하지 않았던, 아니면 밖에서 그냥 외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람처럼.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요런 이 시스템에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이젠 세 개가 된 거예요. R에 대해서 R은 내가 명령을 주는 거고, D는 나는 뭐 원하진 않았지만 뭔가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V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층 노이즈도 없으면 좋겠지만, 근데 뭐 그게 없는 시스템은, 없는 센서는 없고, 뭔가 크던 작던 이런 게 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건 Y고, 내 Y가 뭐 속도, 자동차 속도가 뭐 내 원하는 커맨드를 따라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레퍼런스 분의 그 출력, 이 트랜스포 펑션이 어떻게 되죠? 트랜스포 펑션 그려보면, 참, 어떻게 설정을 했었는지. 제가 이 제스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가지고. 예, 어쨌든 그 레퍼런스에서 Y로 가는 얘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얘가 트랜스포션 계산해 보면
다 스칼라로 치면 1 더하기 kg분의 kg 이렇게 되죠. 레퍼런스에서 y로 가는 이렇게 되고 어, 얘는 우선 봅시다. 이 첫 번째 레퍼런스에서 y로 가는 애는 이렇게 트랜스포 펑션이 기술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얘가 1이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레퍼런스와 y가 거의 같으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걸 언제 1로 만들 수 있냐면 얘가 이제 1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 이제 명령을 잘 추종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kg가 되게 크면 그러면 분자랑 분모랑 비슷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추종을 잘하게 만들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충 얘기해서 kg를 되게 크게 만들면 이 r분의 y가 1을 비슷하겠네. 그래서 내 명령을 잘 추종하는 아웃풋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쪽에 레퍼런스 빼기 y 시그널을 이제 우리가 에러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R에서 에러로 가는 얘는 뭘까요? 얘는 트랜스 펑션 생각을 해보면 레퍼런스에서 에러로 가는 트랜스 펑션은 R과 E만 남겨놓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나오고 L을 빼서 KG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KG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어땠으면 좋겠어요? 레퍼런스에 대해서 에러는 0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 가능하냐? 이걸 이 두 번째 트랜스 펑션을 아주 작게 만들고 싶으면, 그러니까 에러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 KG가 크면 좋겠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네요. 위에 KG만 크게 만들면 얘도 좋고 얘도 좋고 두 가지를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레퍼런스와 Y 말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레퍼런스에서가 아니고 이제 디스터번스에 대한 얘를 디스터번스로부터 Y로 가는 트랜스 펑션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Y가 생성되는 Y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R이 이쪽으로 가서 잠깐만 블록 다이어그램 다시 그려보면 R이 여기로 가서 K를 통하고 아니죠. D로부터 시작이니까 D가 이렇게 가서 G를 통하고 얘가 Y가 나오고 이쪽 K가 피드백 돼서 이렇게 되는 거랑 이제 같은 거잖아요. D에서 Y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얘는 트랜스 펑션은 1 더하기 KG분의 G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땠으면 좋은가요? 얘는 디스터번스가 Y에는 영향을 가급적 안 주면 좋으니까 우리가 원하기를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는 안 움직이면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드론이 떠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서
바람이 막 흔들흔들하면 흔들리는 대로 쓸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제어기를 잘 설계해서 바람이 막 불어도 그 자리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 가능하겠어요? 얘를 0으로, 이 놈을 0으로 만들려면 또 마찬가지로 kg가 아주 크면 좋겠네요. 크면 좋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금 여러분 숙제 마지막 문제에서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kg는 뭐냐면 내 클로즈 죄송합니다. kg는 뭐냐면 내 클로즈 룹 안에 들어있는 애를 다 곱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조교가 설명하기를 룹 게인이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kg 룹 게인만 키우면 그러니까 g는 정해져 있고 k는 내가 설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k를 kg가 굉장히 커지도록 k를 잘 설계를 하면 이 세 가지 내가 원하는 건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는 게 항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지금 제가 아까 V 메저먼트 노이즈를 추가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을 또 살펴볼게요. V에 대해서는 V가 Y로 가는 애는 살펴보면 V가 이렇게 들어와서 쭉 가서 KG가 이렇게 나가고 얘가 Y가 되고 이렇게 피드백되는 형태죠. 그럼 V에서 Y로 가는 트랜스 펑션은 생각을 해보면 1 더하기 KG분의 KG. 그러면 나는 제가 설계한 사람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를 V 센서 노이즈가 내 아웃풋에 내 관심 있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좀 작으면 좋겠죠. 이 작게 하려면 페이지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케이지를 요 세 가지에서는 케이지를 키우면 룹게인을 키우면 요 세 가지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고 레퍼런스에 대한 그 상태 아니 뭐야 그 에러도 줄이고 그리고 디스터번스에 대한 강인성도 좋고 이게 만족이 됐는데 케이지를 키워버리면 케이지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 V분의 Y가 그냥 1로 돼버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센서 노이즈에 대해서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노이즈대로 따라서 이제 이 시스템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 제어 문제 그 숙제 했던 것처럼 속도에 했던 속도 제어 문제 숙제에서 하신 것처럼 그 룹게인을 굉장히 키워놓으면 만약에 거기 센서 노이즈가 들어오게 된다 하면 굉장히 시스템이 흔들흔들 노이즈를 따라서 흔들흔들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얘는 컨트롤 시그널 이 그림에서 있잖아요. 얘 K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애 있죠. K 바로 다음에 있는 애가 얘가 이제 컨트롤 입력이 되잖아요. 컨트롤 입력이 되죠. 그러면 컨트롤 입력 어떻게 계산되나 살펴보면 U는 우선 R에서 Y를 빼서 R에서 Y를 빼는데 실제로는 여기 V까지 들어가 있는 노이즈까지 실제로는 계측이 되니까 뺀 다음에 걔에다가 K를 곱하면 이제 U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면 V 얘가 이제 노미널 컨트롤 입력인데 여기에 그냥 KV가 그냥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노이즈가 센서 노이즈가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게 되면 K만큼 증폭이 돼서 내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입력이 다시 또 시스템을 가진하게 되고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K를 키우면 컨트롤 입력도 같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시스템 출력에도 그대로 이제 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면 이 페이지를 룹 게인을 키워놓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마지막 같이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한 점이 하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키우자니 뭐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줄이자니 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어떻게 굴렸냐면 이 KG를 있잖아요. KG를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KG를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면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딱 이렇게 명령을 딱 주고 뭐 고정하든지 내가 이 시스템을 굉장히 빨리 흔들흔들하게 뭔가 제어를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고 그 굉장히 느리게 뭐 흔든다든지 뭐 흔드는 경우도 아니고 뭐 스텝 입력 이런 거 같으면 그냥 고정된 입력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디스터번스도 마찬가지고 디스터번스가 뭐 빠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디스터번스는 이제 그 느린 어떤 역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느리다는 건 이제 상대적인 얘기인데 그것보다 예를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편했을 걸. 그 센서 노이즈가 보통 들어오는 걸 보면 이 계측을 해보면 실제 시그널이 있고 실제 시그널이 Y를 계측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그널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노이즈가 어떤 식으로 더해지냐면 이렇게 굉장히 빨리 떨리면서 이렇게 많이 더해지게 되죠. 그리고 물론 얘 말고 어떤 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쭉그 바이어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려 들어오는 센서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뭐 바이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호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 처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센서에는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만 타고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그 센서에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노이즈의 주파수에 비해서 이 디스터번스나 명령이나 이런 건 굉장히 느린 신호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네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족을 시키냐면 KG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없어. 그러니까 이 KG가 결국에는 G도 어떤 복수 함수고 K도 어떤 복수 함수, 상수인 경우도 있고 복수 함수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 KG는 어떤 복수 함수가 되고 걔가 이제 뭐 저주파 이게 그 S에다가 어떤 J 오메가를 넣게 되면 걔가 이제 어떤 주파수에 대한 반응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저주파 대역에서는 KG를 굉장히 키우고 그리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KG를 굉장히 낮추면 그러면 대충 이제 노이즈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지배적으로 타고 있고 나머지는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주파수 KG를 설계하는데 그냥 무조건 크고 작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파수 대역에서 좀 분리를 해서 KG가 로우 프리퀀시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그리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게,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 네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주파수 대역에서 뭔가를 분석을 하고 설계하는 걸 이제부터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이유에서 이제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디 플롯이라고 많이들 우리 수업에도 한번 나왔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기 나올 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 우리 수업 아니라 뭐 다른 수업에서 많이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KG를 보디 플롯을 그리면 여기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KG의 매그니튜드와 어떤 각도 K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이제 보디 플롯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각도는 일단 모르겠고, 매그니튜드가 어떤 낮은 저주파 대역에서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그게 뚝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가지면 뭐 이쯤에서 1을 지난다고 치죠. 그래서 저주파 대역에서는 KG의 매그니튜드가 굉장히 크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굉장히 작으면 우리 원했던 요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G는 원래 있는 거니까 G에 대한 뭔가를 이제 그려보고, G에 대해서 그려봤더니 얘가 별로 안 커지더라, 뭐 이렇게 되고 끝나더라, 1보다 훨씬 작은 데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내가 K를 집어넣어서 KG를 뭐 저주파 대역에서 이렇게 부스트를 시켜준다든지, 얘는 G이고 점선은 어떤 KG, 그러니까 이 내가 원했던 이 두 조건을 만약에 G가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K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특성을 주파수 대역에서 좋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좋은 특성을 가지도록 K를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보디 플롯 상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과목들에서 보디 플롯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한번 리뷰를 하고서 보디 플롯을 어떻게 그리고 뭐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야 내 제어기를 어떤 형태로 집어넣어서 원하는 대로 KG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디 플롯은 결국에는 어떤 복수 함수가 있을 때 어떤 복수 함수가 있을 때 얘의 매그니튜드하고 각도를 각도를이 아니고 얘의 매그니튜드와 얘의 각도를 그냥 쭉 플롯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단한 플랜트에 대해서, 간단한 요소들에 대해서 보디 플롯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많이들 해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GS가 뭐 S 더하기 A분의 A다, 이렇게 1차 플랜트 같은 경우, 더 간단한 경우 좀 살펴보죠. S분의 1, 적분기다.
그러면 이 폴이 하나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G가 J 오메가 그러니까 G인데 S가 J 오메가일 때 G의 매그니튜드가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S를 요 J 오메가 0부터 요쪽 끝 쭉 증가시키면서 여기 이제 오메가라는 J 오메가라는 자리에서 이 GS를 이벨리에이트 한 놈의 매그니튜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 매그니튜드 보면은 얘가 보면 원점에서 J 오메가에서 내 원점을 원점에서 내 J 오메가를 바라본 거리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G의 J 오메가는 되죠? 오메가 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각도는 어떻게 되죠? 각도는 항상 마이너스 90도죠. 항상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그래서 뭐 이 보디플로 그려보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쪽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를 살펴보면 매그니튜드 그냥 쭉 떨어지는 어떤 그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양쪽이 주파수 오메가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매그니튜드도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이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뭐 그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그니튜드는 살펴보면 항상 그냥 마이너스 90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었고 다 기억들이 나시죠? 그리고 혹시 이거 안 배운 사람 없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보디플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안 배우셨으면 얘기하세요. 다들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제로가 여기 있는 경우 걔는 뭐 그려보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죠. 그냥 이 플러스 1 기울기로 올라가고 위상은 항상 플러스 90에 있고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기 어떤 A라는 자리에 홀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G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내 오메가가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면 0에서는 거리가 뭐 여기다 S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0 집어넣으면은 그냥 1이 되고 이게 점점 올라가면 내 오메가가 점점 올라가면 A로 마이너스 A 폴로부터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이 GS의 크기는 그거의 이제 그거 분의 1이니까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오메가가 JA일 때 폴의 위치와 크기와 같은 만큼 이동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3dB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여기 A만큼 이동을 했을 때 약간 떨어져서 이제 그 후로는 점점 올라갈수록 계속 이제 떨어지는. 그리고 위상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출발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얘가 이제 위상이잖아요. A에서 그러니까 폴에서 내 S를 J 오메가를 바라본 각도가 여기 표현이 되고 그런데 걔가 이 폴에 대해서는 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이 그냥 마이너스로 네거티브로 되는 거죠. 그러면 위상은 점점 0도부터 90까지 이 각도는 여기 표현되어 있는 폴에서 J 오메가를 바라보는 각도는 0부터 무한대로 가면 이제 90도까지 가는데 걔가 이제 폴이기 때문에 부호가 뒤집혀서 0부터
마이너스 90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A일 때 살펴보면 이게 45도니까 이제 45도를 이렇게 지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뒤집히는 거. 아니요. 폴이 아니고 이게 제로면 반대죠. 이제 분모에 있는 게 아니고 분자에 있기 때문에 위상은 그냥 플러스, 부호가 안 뒤집히고 플러스가 되고, 여기 이제 A에 제로가 있다고 하면 J 오메가가 점점 올라갈 때 여기 이제 A와 같은 만큼 올라가면 45도가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면 90에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크기도 1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떤 애였냐면 A분의 S 더하기 1분의 1이었고, 저는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A분의 S 더하기 1, 얘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그니튜드 뭐 똑같이 뭐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1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S가 0일 때는 이제 매그니튜드 1이니까 1에서 시작해서 그냥 이게 그냥 반전이 이렇게 딱 돼요. D 한 A라는 주파수를 지나면 한 3dB 정도 약간 뜨다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기울기는 이제 1과 똑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로그 스케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위상 같은 경우는 0에서 출발해서 얘를 이제 폴에 대한 걸 완전히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그렇죠? 식으로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그리는 보디 플롯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 GS가 S 더하기 A 하고 S 더하기 B인데 뭐 A, B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얘는 S 더하기 A분의 A 둘의 곱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GS의 매그니튜드는 각각의 매그니튜드의 곱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 대한 보디 플롯을 그리면 그냥 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매그니튜드에 대해서는 각각의 매그니튜드의 합으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 요소, 아까 지금 1차, 뭐 적분기, 미분기, 이런 것들의 보디 플롯을 알면 그냥 페이지 플롯은 그냥 더하면 되고, 중첩해버리면 되는 거고, 매그니튜드 플롯은 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로그 스케일로 그려버리면, 매그니튜드 플롯도 그냥 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플롯은 그냥 리니어 플롯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X축은, X방향은 항상 이제 로그 스케일이고, 페이지 방향은 리니어 스케일로 그리고 매그니튜드 쪽은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그냥 페이지 플롯, 매그니튜드 플롯 그냥 전부 다 각각 요소에 대한 합으로 그냥 더해버리면 보디 플롯이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이 이렇게 어떤 댐핑 그러니까 복소 페어의 컨주게이트 페어에 어떤 폴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할 때 내 오메가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제 보디 플롯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시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표준형 어떤 2차 시스템에 대한 보디 플롯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지금 모든 선형 시스템들은 1차와 2차의 어떤 그게 분자에 들어갔고 분모에 들어갔고 이런 거에 다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한 걸 살펴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 처음에 J 오메가 굉장히 작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G의 J 오메가가 내가 관심 있고, 그렇죠? 지금 이 오메가랑 헷갈리네. 이렇게 J 오메가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S 자리에다 이제 J 오메가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써서 풀어보면 되는데, 지금 오메가 0일 때 살펴보면 이게 다 없어지고 1이죠. 매그니튜드는 1이고 위상은 0에서는 상분 뭐 이게 0이고 그리고 쭉 오메가 증가해서 오메가가 굉장히 커져 있으면 저기 위에 내가 오메가가 있다고 하면 이게 제 오메가가 요 위에 있다고 하면 이 폴에서 바라보는 각도들이 이제 90에 접근할 거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오메가가 굉장히 크면 이제 이 GS의 요놈이 각도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각도는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90도, 90도에서 180이니까 걔를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뒤집으면 마이너스 180이 되죠. 굉장히 크면. 그리고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이건 뭐 그냥 0도고. 그리고 이 오메가 n에 있으면 이 거리가 이제 오메가 n입니다. 지금. 그래서 j 오메가 n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그때 각도는 생각해 보면 이 각도하고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이쪽 폴에서 바라본 각도하고 두 가지 각도를 더하면 되는데요. 이 각도 생각을 해보면 이 각도는 이 밑에 있는 각도랑 똑같고 그렇죠. 이 각도랑 똑같죠. 이 각도랑 똑같고 그러면은 이 각도 알파하고 이 각도 베타를 더하면 이건 그냥 원상의 이제 반경을 아니 반경이란다. 직경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호의 직경에 해당하는 이 각도, 이 뭐 무슨 각이라 하죠? 그거 있잖아요. 각도가 이제 90도가 한번 해보시면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 n으로 접근하면 뭐 접근도 아니 뭐 그냥 하여튼 오메가 n일 때 얘는 90도인데 바라본 각도가 90도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시스템에 대한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를 그려보면 매그니튜드는 1에서 시작해서 또 오메가 n으로 갈 때 오메가 n에서 오메가 n에서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 1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굉장히 커지면 굉장히 아래쪽으로 갈 텐데 그리고 페이즈는 0에서 시작해서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180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그려놔서 얘가 페이즈고 맞죠?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서 마이너스 180 이렇게 하게 되고 매그니튜드는 1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작은 데로 이제 오메가 커지면 굉장히 작은 데로 갈 텐데 이제 폴 이제 그
이거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마이너스 2 기울기로 가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폴이 하나를 지나면 기울기가 하나 떨어지고 폴이 두 개 지나면 폴이 이제 기울기가 두 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10배 커지면 매그니튜드도 10분의 1로 줄고 오메가가 뭐 100배 커지면 매그니튜드 100배 줄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기울기라는 것은 오메가 10배 증가하면 매그니튜드는 100분의 1로 줄고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오메가 n일 때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크기는 계산해 보면 오메가 n이면 j 오메가의 제곱 이게 오메가가 오메가 n이니까 오메가 n j 오메가 n 그래서 살펴보시면 얘 둘이 없어지고 그리고 둘이 오메가 n 없어지면 2 제타 j의 1이 되고 매그니튜드는 얘가 이제 j 오메가 n이죠. 그러면 매그니튜드는 이거의 매그니튜드는 그냥 j를 없애버리면 2z분의 1. 그래서 이제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세타에 따라서 이 매그니튜드 떨어지는 특성들이 이제 바뀌게 돼요.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댐핑이 굉장히 작으면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댐핑이 작으면 댐핑이 0.5면 2분의 1이네요. 줄어들게 되고 아니죠. 댐핑이 1이면 2분의 1로 가게 되고 댐핑이 뭐 댐핑이 2분의 1이면 이렇게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댐핑에 따라서 이 피크의 크기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텀이 이제 분모에 있지 않고 분자에 있는 이제 제로가 두 개 붙어 있는 경우는 그럼 뭐 1차랑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반전되는 1에서 시작해서 뭐 세타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날아가게 되고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는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80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1차에 대한 2차에 대한 폴과 제로 적분기와 미분기에 대한 보디플롯들 각각 요소에 대한 보디플롯들을 이제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살펴본 거는 다 이 폴과 제로가 다 안정적인 데 있거나 아니면 원점에 있거나 이런 얘기만 살펴봤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세타가 0이면 이 피크가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댐핑이 작을 때 이 그 페이지 플롯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댐핑이 작다는 것은 이 폴들이 이 컨주게이트 폴들이 더 이 누구야 허수축에 더 가깝다는 거잖아요. 댐핑이 작다는 건. 그러면 이 이쪽 허수축상에서 이 제이오메가 쑥 지나갈 때 이 깜장 폴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얘가 쭉 올라가면서 그 위상의 변화가 그 이 깜장 폴을 지나면서 급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멀리 조금만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제이오메가 여기 있다고 하면 위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이 내 검정 폴을 지나자마자 위상 변화가 그냥 확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댐핑이 이제 크면 멀리서부터 이제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댐핑이 작으면 이 매그니튜드 플롯이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고 댐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더 완만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페이스 리스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1차식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뭐 얼마나 급하게 떨어지냐?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경험식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크게는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향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댐핑이 작으면 뭔가 급하게 위상이 변하게 되고, 크기도 댐핑이 작으면 이 피크가 이제 꼭 오버슛 보이듯이 피크가 있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보디 플롯이라는 건 뭐냐면 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을 어떤 어떤 여기가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 오메가 축이잖아요. 이 오메가의 주파수를 갖는 사인 웨이브로 이 시스템에 입력을 넣어줬을 때 리스폰스의 크기와 리스폰스의 위상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이제 보디 플롯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스테이블한 트랜스 펑션들의 스테이블한 폴과 제로도 이쪽에 붙어 있는 스테이블한 쪽에 붙어 있는 제로를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저쪽 그러니까 안정적인 쪽에 이제 붙어 있는 폴과 제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제 폴이 언스테이블한 데 붙어 있으면 언스테이블 폴에 대해서는 사실 보디 플롯을 그 살펴볼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릴 수야 있지만 그 크기가 그릴 수야 있지만 별 관심이 없고 스테이블은 한데 제로가 이제 저쪽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걔는 이제 관심이 있게 됩니다. 걔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고 리스폰스가 어떻게 뭐 안정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제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마이너스 A에 붙어 있는 경우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일단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0에서 시작해서 0에서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휙 올라가는 어떤 모양이었고요. 매니튜드가 페이즈는 0에서 시작해서 9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이제 걔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오메가가 여기 있을 때 제 오메가가 여기 붙어 있을 때 크기는 뭐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거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위상은 위상은 요 각도가 되는 거고 이 제로에서 제로에서 제 오메가를 바라본 각도가 계속 그 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르게 이 A가 이쪽에 붙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한 쪽에 제로가 붙어 있다고 하면 이 위상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좌우 대칭인 경우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똑같은 각도가 되고 얘는 180 빼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로가 언스테이블한테 그러니까 저쪽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그 제로에서 제 오메가를 바라본 각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스템이 S 빼기 A분의 A 제가 잘못 쓰고 있는데 얘기를 해주시지. 지금 이거 그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A분의 S 더하기 1 다시 얘기하면 A분의 S 빼기 A 그런데 이제 언스테이블한 데 붙어 있는 애는 A분의 S 빼기 1 그래서 A분의 S 빼기 A 얘를 살펴보면 크기는 항상 똑같고 그러니까
까만 애나 분홍색 애나 크기는 똑같고, 왜냐면 좌우 대칭이라서 거리는 매그니튜드는 똑같잖아요. 위상만 얘가 아니고 psi가 아니고 180배 psi로 바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에 대해서 얘를 좀 더 작게 그릴게요. 그래서 9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애였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분홍색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이 매그니튜드 플러스는 똑같고요. 이렇게 겹치게. 그러니까 그 제로가 저쪽 오른쪽에 있는 경우. 위상은 180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른쪽에 제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위상이 그 제로를 지나기 전에 이렇게 180이 더해지고 하여튼 패턴이 바뀐다는 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각 요소들을 다 더할 때 이렇게 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2차 제로가 두 개인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제로가 있는 경우, 여기에 아까 어떻게 그랬죠? 이렇게 해서 원상의 제로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쭉 J 오메가 n까지 여기 이제 J 오메가가 이렇게 붙어 올라가고 있고 0부터 이제 쭉 올라가고 있고, 그때 이제 위상 생각해 보면 이제 스테이블한 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제로가 쌍으로 있는 경우는 아까 생각을 해보면 뭐였죠? 얘가 원점에서 출발할 때는 0도고, 그렇죠? 원점에서 출발할 때는 0도, 쭉 올라가다가 J 오메가 n이 되면,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까지 올라가면 90도가 90도였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제 180도로 접근하게 되죠. 튜드하고 베이스 살펴보면 크기는 어떻죠? 크기는 1에서 시작해서 오메가 n을 지날 때, 그때도 이제 제타에 따라서 어떤 피크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하고 올라가면서 이 플러스 2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타가 좀 댐핑이 작으면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 있고, 댐핑에 따라서 이렇게 스판스는 바뀌고 매니튜드는 바뀌게 되고, 페이지 같은 경우도 얘가 0에서 시작해서 J 오메가 n일 때 90도를 올라가고 10도를 올라가고 그다음에 180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로가 이제 쌍으로 있는 제로가 왼쪽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디 플롯이 그려졌고, 반대로 이쪽 반대로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분홍색으로 그렸으니까 분홍색으로 그려보면 이 각도 계산해 보면 지금
아까 내가 이제 J오메가 있을 때 요 각도와 요 각도, 두 각도의 합이 내 위상이었는데, 이쪽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각도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80 빼기 사인1이 되고, 여기서 바라본 각도도 살펴보면, 이제 프사이즈 2가 여기 똑같이 이제 대칭으로 존재하게 돼서, 이 각도가 180 빼기 사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상은 이게 오른쪽에 제로가 붙어 있게 되면, 그냥 360 빼기 사인. 아까 이제 제로가 하나일 때는 그냥 180 빼기 사이였고, 여기는 그냥 제로가 두 개 지났으니 360 빼기 사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360이 되고, 그려보면 이렇게 쭉 하다가, 요 마이너스 180을 두고 대칭으로 이렇게 페이지 플롯이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지금 내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계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KG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냐면, KG가 그 낮은 주파수에서는 굉장히 크고 높은 주파수는 이렇게 작아지게, 이런 모양을 가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설계 예를 생각을 해봅시다. G가 S분의 1, 근데 플랜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플랜트의 매그니튜드 플롯은 이렇게 되죠. 1에서 해서 뚝 떨어지게 1을 지나면, 제가 게을러서 이 글자들을 레이블들을 잘 안 쓰고 있는데 다 아시겠죠? 이제 오른쪽은 오메가, 지금 매그니튜드 플롯을 그리고 있는데 1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이제는 마이너스 1 기울기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가 이제 오픈 루프 렌트고, 그런데 나는 KG를 어떻게 만들고 싶었냐면, 지금 보면은 오픈 루프 렌트 G가 내 오메가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크기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KG 이쪽 모양하고는 그래도 비슷하네, 이쪽 두 개가 비슷하네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이쪽 로우 프리퀀시 쪽이 지금 내 오픈 루프 렌트 G는 로우 프리퀀시 쪽이 별로 안 좋잖아요. 굉장히 크길 바라는데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K를 지금 이제 KG의 매그니튜드 플롯은 이제 지금 로그를 씌워놓으면 로그 KG, 그 KG의 로그 매그니튜드 플롯은 K의 매그니튜드 플롯 로그 씌워놓은 거 더하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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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니튜드 플롯, 보디 플롯 중에 매그니튜드 플롯이고, 이쪽 오른쪽 거는 G의 보디 플롯 중에 매그니튜드 플롯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해서 요 위에다가 그냥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로그 G죠. 그러니까 로그 K를 어떻게 생긴 로그 K를 넣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저주파에서 굉장히 뭔가를 부스트 시켜주는 K를 집어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K의 매그니튜드 플롯을 그냥 이렇게 생긴 매그니튜드 플롯을 그냥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G의 매그니튜드 플롯, K 매그니튜드 플롯 두 개 더하면,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KG의 매그니튜드 플롯이 되죠. KG의 매그니튜드 플롯. 로그 앞으로 이제 로그는 그냥
빼겠습니다. 다 로그 스케일이에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 저주파 부스트만큼 여기 더해져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기울기 하나 더 떨어져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KG가 내가 애초에 원했던 대로 됐잖아요. 지금 봐서 저주파에서는 굉장히 크고 고주파에서는 굉장히 작고. 그러면 이 끊는 건 언제 할 거냐? 그거는 뭐 내가 뭐 설계하기 나름으로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주파에서 크고 고주파에서 작은 거는 이제 만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K가 어떤 K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K가 뭐 이런 적분기, 아까 살펴봤을 때 적분기의 매그니튜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쭉 마이너스 1 기울기로 뚝 떨어지게. 그러니까 요런 애를 어떤 그 S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오픈 루플렌트가 있었는데, 그게 주파수 대역에서 반응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주파에서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주파에서 매그니튜드를 키워주기 위한 어떤 이런 컨트롤을 더해서 KG를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G가 이렇게 있었고, 내가 K를 S분의 1이라는 걸 더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이 헷갈리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디 플롯을 이 오픈 루프 렌트에 대해서만 그렸잖아요. 오픈 루프 렌트, 뭐 클로즈 룹을 걸면 뭔가 다른 플랜트가 생기죠. 그거에 대한 보디 플롯을 내가 살펴본 게 아니고, 오픈 룹 플랜트에 대한 보디 플롯만 살펴봤습니다. 이거 G의 보디 플롯 살펴봤고, K에 대한 보디 플롯 살펴봤고, KG 곱한 거에 대한 보디 플롯 살펴봤는데, 근데 왜 KG를 오픈 룹만 살펴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클로즈 룹 보디 플롯은 나는 관심조차 없어요. 오픈 룹에 대한 보디 플롯을 살펴보는데, 그 왜 그랬냐면, 왜 지금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왜 살펴보고 있냐면, 처음에 얘기할 때 이 그림에서, 이런 클로즈룹 그림에서 클로즈룹 리스판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오픈룹들이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클로즈룹에 대한 보디 플롯은 사실 그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클로즈룹 나와 있으면 그냥 그 특성 바로 보이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클로즈룹 상황에서 원하는 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오픈룹 플랜트 케이지, 오픈룹에 대한 보디 플롯을 살펴보고 오픈룹에 대한 프리쿼시 리스폰스를 살펴보면, 그게 바로 클로즈룹에 대한 특성을 알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룹에 대한 오픈룹 플랜트가 이런 주파수 특성을 가지면, 오픈룹 플랜트가 이런 주파수 특성을 가지면 이 클로즈 루프가 굉장히 바람직한 리스폰스를 갖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잊지 말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오픈룹 플랜트 G가 있었고, G에 대한 그 보디 플롯, 그리고 K에 대한 보디 플롯, 그리고 KG에 대한 보디 플롯을 살펴서 그 원하는 특성, 이런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굉장히 크고 하이 프리퀀시는 작은 이런 특성이 있으면, 클로즈룹 걸으면 클로즈룹 내가 계산 안 하고도 이건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 에러에 대해서 뭐죠? 명령은 잘 따라가고 디스터번스나 센서 노이즈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 뭐였냐면, 오픈룹 플랜트가 로우 프리퀀시 게인이 안 좋으니까 로우 프리퀀시에 부스트 해주기 위한 어떤 보디 플롯 형태를 설계했고, 그런 매그니튜드를 가지는 가장 간단한 컨트롤러,
찾아서 넣은 거죠. 넣으면 이 클로즈룹 걸면 보나마나 성질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로우 프리퀀시에서 명령 잘 따라가고 디스터번스 노이즈는 둔감하고. 이렇게 한 거 그 기억나시죠? 저번 달인가 DC 게인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타입 제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타입 제로 시스템이잖아요. 타입 제로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특성이 안 좋으니 타입을 높이기 위해서 적분기를 추가한다. 이런 것들을 그때는 그 트랜스 펑션을 놓고서 그 에러로 가는 트랜스 펑션을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적분기의 개수에 대해서 이런 걸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요거를 같은 내용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살펴본 거예요. 그럼 타입이 높아진다는 건 뭐겠어요? 타입이 높아지면 오픈룹에 뭔가 적분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매그니튜드 플러시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되겠죠. 얘가 적분기 하나짜리고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점점 더 급격하게 되고 로우 프리퀀시 쪽에 부스트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부스트는 커지고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는 더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에 대해서는 덜 반응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런 시스템 타입이라든지 스테디 에러를 잡기 위해서 제어기 설계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파수 도메인에 대해서 보디 플롯을 통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살펴보고 설계까지 해보는 걸 지금 해봤는데요. 이런 예제를 또 우리 루트로커스에서 몇 가지 한 것처럼 살펴보려고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쳤으면 싶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겠어요?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건 보디플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즈룹 리스판스의 클로즈룹의 특성을 오픈룹 오픈룹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이제 미루어서 예상할 수 있는 우리 루트로커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픈룹 플랜트에 대한 폴 제로를 쭉쭉 찍어놓고 그 다음에 K를 키울 때 클로즈룹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클로즈룹 트랜스 펑션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룹 플랜트에 대한 보디 플롯은 그리기 쉽죠. 근데 클로즈룹은 계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클로즈룹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오픈룹의 주파수 특성을 보면 클로즈룹에서 어떤 특성을 갖겠구나 하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상할 수 있으면 그 바람직한 리스판스를 갖도록 내 제어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고를 수가,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특성을 보면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는 그거는요. 그거는 제가 언제 설명을 했었지? 수업 때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어떤 플랜트가 있으면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었을 때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보면 GS의 매그니튜드는 요놈의 매그니튜드인데 1의 분자에 있는 매그니튜드 나누기 이제 복소수니까 얘가 복소수니까 1에 대한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S 더하기 A에 대한 매그니튜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GS의 페이즈는 1에 대한 페이즈 빼기 1에 대한
아니 S 더하기 A에 대한 베이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복소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소수들 간에는 곱해져 있으면 매그니튜드는 각각 곱한 거고 각각의 매그니튜드를 곱한 거고 페이즈는 각각의 페이즈를 더한 거니까. 그리고 분모에 있으면 이제 그 나누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보면 얘네들이 이 S 더하기 A라는 건 뭐냐면 S 더하기 A라는 복소수는 뭐냐면 내가 S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아니지. 하여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에서 요거 뭐 벡터로 따지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S 빼기 마이너스 A니까. 그러니까 요 점과 요 복소수와 요 점 간의 이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이 길이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S 더하기 A의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고 이 위상이 S 더하기 A의 위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보면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내가 S가 J 오메가에 있는 게 궁금하니까 A가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위상이 그 마이너스 A에서 J 오메가를 바라보면 위상이 되고 그러면 G의 위상은 이게 G의 위상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분모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psi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S의 매그니튜드는 이 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 요 거리 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폴이 아니고 제로면 GS가 만약에 그냥 S 더하기 A라고 하면 그러면 GS의 매그니튜드는 S 더하기 A의 매그니튜드고 GS의 페이즈는 그냥 S 더하기 A의 페이즈가 돼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자 분모가 다 있다고 하면 GS의 매그니튜드는 S 더하기 A의 매그니튜드 나누기 S 더하기 B의 매그니튜드가 되고 S의 페이즈는 S 더하기 A의 페이즈 빼기 S 더하기 B의 페이즈. 그러면 이제 여기 B가 여기 있고 여기 A가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A가 있다고 치면 이 J 오메가일 때 GS의 크기는 요 길이 제로까지의 길이 나누기 풀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고 위상은 제로까지의 위상 제로에서 바라본 위상 뭐 사이라고 할까요? 빼기 홀에서 바라본 위상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죠. 예. 너무 급하게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한번 다시.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있어서.